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나름 논리적인 그 정합성,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서 굉장히 이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문근식 박사님 되시겠습니다. 예. 이 양반은 이제 공격 원잠을 이제 한국에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저는 공격 원잠에 대해서 급하지 않다. 이 양반은 급하다. 빨리 가져야 된다. 공격 원잠이라는 건 이제 핵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예, 원자력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인데, 전략 원잠이라 그러면은 이 원자력 잠수함에서 핵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걸 전략 원잠이라 그러면 Strategic Nuclear Submarine이라 그러고요. Attack Nuclear Submarine. 공격 원잠은 뭐냐면 이 핵무기는 못 쏴요. 그냥 뭐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것만 쏴요. 그 대신에 바다를 빨빨거리면서 잘 지키죠. 단지 그 바다가 깊은 바다여야죠. 평균 수심 최소 200m. 공격 원잠은 평균 수심 200m 정도 돼야 밑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위로 뜨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유자재로 편하게 움직여요. 원잠도 크고 보통 한 7,000톤, 8,000톤, 9,000톤 가니까 만 톤. 예, 원자력 추진이고요. 핵무기가 없죠. 어뢰 및 순항 미사일만 갖고 있죠. 미국의 버지니아 클래스, 로스앤젤레스 클래스, 시울프 등 미국이 쉬운 한 척쯤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쉬운 한 척쯤 가동하면 이게 이제 훈련하고 뭐 수리하고 이런 게 한 3분의 2쯤 차지하니까 한 17척에서 20척쯤이 작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럼 미국의 원잠이 한 17척에서 20척이 작전하고 있을 때 동아시아, 그러니까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해, 일본 동쪽 바다 이런데 그럼 몇 대 나와 있을까?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소 10척 이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럽에서는 그 영국이 아스트리트급인가 해서 공격 원잠을 갖고 있어요. 영국이랑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또 전략 원잠을 영국이 갖고 있고 프랑스가 또 전략 원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대서양 쪽은 그렇게 많은 그게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북극에 조금 나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네, 북극에 나가 있죠. 북극 뭐 베링 해협, 북해 이쪽으로 그쪽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맡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아무리 많아도 5에서 6척 이상 안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도태평양에 한 2척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10척 이상 남아있잖아. 그거 어디 와 있냐? 다 동아시아 서태평양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야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문근식 그 박사 아주 노골적으로 주장해요. 핵발사 중국 원잠을 추적 견제하려면 한국도 공격 원잠을 가져야 된다. 즉 한국의 공격 원잠을 갖는 이유는 중국의 핵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중국 전략 원잠을 추적 견제하기 위함이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SLBM을 실은 잠수함은 물속에서 추적 감시해요. 그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밖에 할 수 없어요. SLBM을 실은 잠수함은 물속에서 추적 감시해요. 그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밖에 할 수 없어요. SLBM을 실은 잠수함은 물속에서 추적 감시해요. 그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밖에 할 수 없어요. 예, 이 SLBM이 이거예요. 우리가 뭐 SLBM 발사했지만 우리 SLBM 보도할 때 외국 걸 보면 앞에 반드시 한정하는 그게 붙습니다. non-nuke. 그러니까 비핵 SLBM. 그러면 비핵이라는 얘기를 빼면 그냥 SLBM 뭐냐? 핵탄도미사일이에요. 핵탄도미사일을 SLBM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중에 비핵인 건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국형 KSLBM은 비핵이야. 나머지는 다 뭐야? 핵미사일이에요. 핵탄도미사일. 그러면 핵탄도미사일을 지금 문 박사 얘기 보세요. 핵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 즉 전략 원잠을 추적 감시하는 거는 공격 원잠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 원잠, 즉 원자력 잠수함 가져야 된다. 이 얘기인데, 오케이? 말 되네. 그러면 전략 원잠, 한국이 추적 감시해야 되는 전략 원잠이 어디가 있어? 중국이네. 문 박사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전략 원잠, 중국의 핵발사 전략 원잠을 추적 감시하려면 한국이 공격 원잠 가져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SLBM을 실은 잠수함은 물속에서 추적 감시해요. 그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밖에 할 수 없어요. SLBM을 실은 잠수함은 물속에서 추적 감시해요.
그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밖에 할 수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SLBM을 추적 감시하려면 공격 원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격 원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지? 혹은 영국과 같은 역할, 시울프, 버지니아, 로스앤젤레스 이런 공격 원잠을 가져야 된다. 뭐 이 소리가 되는데, 이렇게 참 문 박사님한테 제가 감사한 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앞뒤가 딱 맞게,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잖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니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성찰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지. 야, 중국 전략원잠 추적 감시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냐? 미국은 뭐하고? 미국 공격원잠만 해도 여기에 열척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이요, 미 해군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원자력 잠수함 분야입니다. 뭐 중국이 아무리 무장을 해도 최소한 상당 기간 동안 잠수함 전력만큼은 우리가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해군 장성들이 얘기를 해요. 해군 전략가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핵탄도미사일 발사하는 전략 원잠은 어디를 겨냥한 거냐면 미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래 미국이 그걸 잘 마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격 원잠 만들어서 그거 마크해야 된다? 미국은 뭐하고? 거기다 공격 원잠 한 척 만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최소 3척 해야 항시 한 척이 투입됩니다. 그러면은 항시 한 척만 투입할 수 없으니까 최소 9척 정도는 가져가야 돼요. 그럼 그게 한 40조, 30조 됩니다. 더 끔찍한 얘기 할까요? 원잠은 해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데는 해체를 못해서 퇴역한 원잠이 아직도 스코틀랜드 어느 항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해체하는 게 무지막지한 방사능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상황이. 그래서 제가 문 박사님 같은 주장에 말하는 건, 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냐? 미국 공격 원잠이 중국 전략 원잠을 추적 감시해야지 왜 우리가 추적 감시해? 그 이상한 말 하네. 거기다가 이 중국의 전략 원잠이나 중국의 공격 원잠은요, 중국의 원잠은 서해에서 작전을 못 펴요. 평균 수심 45m여서 작전을 못 핍니다. 그냥 보여요,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지. 서해랑 남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핵무장 하는데도 문근식 박사 좀 본받아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진실은 감춰놓고 얘기하냐. 하나는 북핵이 북한 거냐. 근데 북핵은 북한 거다라고 본다. 걔들은 주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 주장이 좀 황당한 게 핵무장을 해도 한미동맹이 안 깨진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얕은 바다란 말이에요. 리터러시예요. 예. 남해하고 서해가. 그러니까 얕은 바다의 방어전에서는 초정숙 무자성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잠수함이 이렇게 물속에 가면요, 지구 자기장이 이게 쇳덩어리니까 자기장이 그 변형을 일으켜요.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있나 없나를 위해서 초계기, 포세이돈 같은 거, 초계기가 위에서 떠다니면서 피사이 같은 게 떠다니면서 자기장 변화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잠수함의 그림자죠. 잠수함의 그림자를 위해 비행기가 감지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은 거의 세계 최초로 무자성 잠수함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정말 무섭죠. 그리고 이제 무인 잠수정. 무인 잠수정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라고는 하는데 뭐 초대형은 아니고요. 드론 치고 초대형인 거죠. 잠수함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길이 26m. 그러니까 잠수함의 4분의 1 길이. 무게 배수량 80톤. 잠수함의 뭐 3,000톤 기준으로 하면 40분의 1. 뭐 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몸집이 우리가 도산한창호 같은 거에 한 40분의 1 내지 50분의 1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얘가. 예, 작은 애죠. 얘가 이제 매복, 감청, 어뢰 발사, 기뢰, 포설 이거 다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천해 매복 작전은 최고죠.
무시무시한 거고요. 미 해군의 12월 20일에 보잉이 발표를 했습니다. 초대형 무인 잠수정 오카를 1호기를 해군에 정식 인도했다. 진수에서 몇 년 동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잖아요. 인도가 이제 12월 20일경에 있었어요. 여기 중국이 충격을 먹고 수중 만리장성 만든다고 GR 중이죠. 예, GR 중이죠. 서해 평균 수심 45m이기 때문에 이런 거면은 그냥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오카의 원형인 보이저라는 애가 있어요. 민간용으로, 민간 수중 탐사용으로. 그거는 좋은 화면이 많은데 오카는 이게 군용이어가지고 화면이라는 게 기껏해야 물 밖에 잔망경 나와 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얕은 바다, 이 남해 서해 얕은 바다 방어전에서는 초정숙 무자성 잠수함 무인 잠수정이 정말 무서운데요. 하나오션스가 이제는 잠수함을 무자성으로 만들 거다. 잠수함의 자성을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디가우싱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말하자면 혹은 자성을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건지 이거 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자기장 왜곡 현상을 없애는 거. 자기장 왜곡 현상 없애려면 자성 없애야 될 텐데. 이 강철 중에 자성 없는 강철들이 있죠. 스테인리스 강철이 자성 없는 것들이 있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럼 스테인리스 강철이 아닌 것도 아마 자성을 없애려면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자성을 없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자성을 없앤다는 거예요. 자성을 없앤다고도 그것도 번역이 잘못된 걸 수 있어요. 디가우싱인데 다시 말하면 잠수함에 의한 지구자기장 왜곡 현상을 없애는 거예요. 자성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예. 미국 보수계 군사전문지 내셔널 인트러스트가 이거 이제 한국은 매복형 디젤 잠수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이라는 걸로 이번에 기사를 냈습니다. South Korea is slowly becoming a submarine superpower. 이 기사를 잘못 오독을 해서 아시아경제가 미국 군사 전문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찬성 이러고 했고 또 그걸 또 이 밀리터리 유튜버 중에 몇 분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다룰게요. 아닙니다. 이 기사 보면 한국은 매복형 디젤 잠수함으로 세계 1등이다. 네. 그리고 자성 제거 기술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하나 관계자의 인터뷰가 여기서 인용이 됩니다. 하나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기에서 스텔스가 중요하듯 잠수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화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잠수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 유럽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방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네. 그렇죠. 저는 한국이 매복형,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잠수함보다 디젤 잠수함이 훨씬 더 정숙하거든요. 엔진을 안 돌리니까. 원자력 잠수함 물속에서도 엔진 돌리고. 이 매복형 디젤 잠수함 그리고 최첨단 무인 잠수정. 그게 저는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나아가야 될 길이다. 원자력 잠수함은 천천히 생각하면 된다. 원잠 같은 거 잘못 만들면요. 그야말로 우리 책임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리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동쪽 바다까지 가서 같이 지켜줘야 돼요. 그거 돈 많이 들여서 지금 거기까지 오지랖 넓게 뛰어다닐 일이 있냐. 그리고 오히려 또 서해는 못 들어오고 너무 커서. 예. 지금 도산한창호도 서해에서 작전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최소 작전 수심이요. 잠수함 최고의 3배입니다. 아래로 한 칸 필요하고요. 자기 최적 한 칸 필요하고 위로 한 칸 필요하고. 그럼 3개인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위아래로 꼼짝도 못하고 평면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작전이래요? 잠수함은 위에 뭐가 위협이 오면 아래로 푹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200m, 300m.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의 최저 작전 수심 200m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그러니까 서해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원잠 만들면.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참 좀 너무 유치찬란하고 우리 아버지 높은 사람이야. 우리 형 주먹새 이런 거랑 똑같아.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 지금 요새 잘 가고 있죠.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2022년 8월부터
이 중국의 그러니까 항공 식별구역 카디즈 침범에 대해서 우리는 차디즈,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중국이 저지른 만큼 우리도 저질러. 근데 우리랑 중국의 차이는 뭐냐? 중국은 우리한테 통보 안 하고 들어와. 우린 중국한테 통보하고 들어가요. 우리가 더 신사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괜히 중국을 뭐 양아치같이 도발할 필요 없으니까. 예, 어차피 뭐 한판 붙을 거 아닌데 지금 당장. 네. 그러니까 이제 맞불 작전이죠. 예, 맞불 대응입니다. 이거 이제 어떤 또 분들은 이걸 잘못 착각해서 이걸 영공이라 그러나 영공 아닙니다. 영공하면 큰일 나죠. 영공이 아니라 이 저기 뭐야 방공 식별 구역입니다.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예, 방공 식별 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카디즈 이거 우리의 카디즈를 중국이 침범하면 우리도 이렇게 차디즈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을 또 맞불로 침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이제 국격이고 이게 자주고 이게 자유고 이게 국방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지금 포지셔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무슨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뭐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뭐가 들어오더라도 한국의 무게를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나 경제 또 무기 군사지리 이런 데서 다 뭐 아주 그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죠. 일단 중국을 억제 제압한다라는 비즈니스에 관해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중거리 타격 능력 실컷 개발해 놓으니까 일본이나 필리핀은 우리한테는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는 미국이 그걸 우리한테 안 줘서 우리 힘으로 개발했잖아요. 현무 3 순항 미사일 그 토마호크급이거든요. 토마호크 블록 5 최신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현무 탄도미사일들 KTSS 뭐 우리가 무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국에 그 저항하는 것을 우리는 생존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미국의 맹방 중에 전 세계 미국 맹방 중에 그걸 생존 조건으로 삼고 있는 맹방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빼고는. 두 번째로는 뭐냐? 미국에 가만 보니까 이게 중국 저거 냅두면 결국 또 사고 나겠거든. 그러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는 카드가 뭐냐? 북한 자유화다. 그래서 언젠가 미국이 이제 북한 자유화 카드를 만지작 합니다. 이미 냄새가 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대통령 특히 또 일본의 수상까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이 13글자가 거론이 된 거는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분단 이전엔 당연히 없었고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냥 예. 이렇게 미국이 북한 자유화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 목숨 걸 동맹이 누구냐? 한국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서도 당연히 한국이죠. 칩, 배터리, 원자력 또 중국을 대체하는 무슨 방글라데시, 뭐 베트남, 인도 이런 데를 제조업 기지로 개발하는 거 이런 데서 제일 믿음직한 파트너 한국밖에 없죠. 또 무기의 개발 생산, 그러니까 서방향 무기, 나토 표준 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국방에 사용하고 또 그걸 또 전 세계에 신속 보급하고 있고 그런 동맹 어딨냐? 한국밖에 없네요. 예. 전 그래서 폴란드와의 그 방산 수출도 크게 걱정 안 합니다. 폴란드에 무슨 뭐 새로운 야당이 들어와도 폴란드란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군사 지정학적 상황이 있고 또 폴란드의 새로운 야당도 미국 말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강력하게 야 너 이거 한국 무기 산 거 계속 사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지리적으로 보면 제가 라오베산 하잖아요. 운명적으로 중국의 숨통을 누르는 장소에 위치한 나라가 어디냐 이거예요. 중국의 숨통 라오베산입니다. 라오베이산, 라오동반도, 베이징, 산동. 여기 운명적으로 여기랑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건 지구가 바뀌지 않는 한 안 변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2000년 동안 중국에 대항해서 정체성 게임을 펼쳤잖아요. 아이덴티티 게임. 한국의 정체성 게임이 이것 때문에 펼쳐진 거 2000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한국의 무게를 이게 미국이 이제 두고두고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뭐가 들어와도. 그래서 너무 뭐 걱정 마시고요. 저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은 25% 이하로 봅니다. 일단 50% 확률로 트럼프가 아마 공화당 지명자가 안 될 수, 후보가 못 될 수 있다.
그다음 공화당 후보가 되더라도 당선도 못 될 수 있다. 그래서 50, 58분 25인데 그거보다 좀 못 미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궁극의 동맹은 정신문화동맹이고 가치동맹이죠. 예, 서방 가치를 중동, 인도, 동남아, 중남미에 침투한다. 혹은 뭐 교회 용어로 하면 전 교회는 안 다닙니다만 간증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냐.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한국은 비서방인데 서방 선진국이 된 나라잖아. 참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일론 머스크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엄청 정치적인 사람이고 미 정보기관, 미 국방부, 미 국무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이걸 띄웠단 말이에요. 자기 트위터에. 이거 북한 인권운동 하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써왔죠. 저도 많이 썼던 사진이고. 한반도 야경을 이제 찍었을 때 이제 저렇게 불빛이 다른 거를 하는 거죠. 위성에서 찍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써놓은 말이 의미심장해요. crazy idea, 미친 실험, 미친 생각 이런 게 든다. 민족을 둘로 나누고 한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다른 한편은 공산체제를 유지하면 7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네. 저는 북한 자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미국의 지도층 인사가 이 사진 쓴 거 전 처음 봤거든요. 되게 뭐 38 노스 이런 북한 관련 사이트가 썼다든지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데가 썼죠. 이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노스 코리아 휴먼 라이츠 워치 뭐 이런 데가 썼지 이거 처음 봤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 자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뜻이죠. 일론 머스크 사업가로서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업 자체가 뭐 전부 우주 다루고 로켓 다루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업 자체가 말하자면은 미국의 군사지정학 브레인들, 전략가들, 정보기관, 국방부, 국무부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업이니까. 예, 우리가 참 운이 된 게 지금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정신적 각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타락 글로벌리즘을 벗어나서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좌파 해체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고립주의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고 이번 대선이.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이제 그 글로벌 전략은 옮겨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에서도 국내 정치 문화에서도 아까도 말씀해주셨듯이 한편으로는 고립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그 4대 말살 해체주의, 좌파 해체주의를 극복하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한국도 정치 문화가 뭐 엄청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오늘 그 여기 오기 전에 그 이재명 그 대표의 그 피습 그 뉴스를 봤는데 제가 아는 법에서 국힘 지지자 성향 사람들 중에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없어요. 아마 10중 8구 그럼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굉장히 열혈 민주당 지지자일 수 있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당 망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 내부의 민주당 지지자들이랑 그 당 내부의 그 균열과 그 긴장, 갈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기 그 뉴스가 나오면 제가 짧게 한번 다루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